준식과 민호가 처음 만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둘 다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해 담임 선생님께 따로 불려갔던 날, 복도에서 마주친 것이 시작이었다. 준식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민호는 괜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웃고 있었다. 너도 급식비 못 냈구나. 민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준식은 부끄러워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서. 괜찮아. 나도 맨날 못 내. 우리 아빠가 일용직이라 비가 와서 일을 못 나가시면 그날은 굶어야 하거든. 민호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쉬는 시간마다 함께 놀았고, 방과 후에는 항상 함께 집에 갔다. 둘 다 집에 가면 할 일이 없었다. 준식의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다. 민호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은 모두 일하느라 바빴고, 집에는 늘 혼자였다. 둘은 동네 뒷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뭇가지로 칼싸움을 하기도 하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기도 했다. 준식은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고, 민호는 활발하고 대담했다. 서로 다른 성격이었지만 이 둘은 잘 맞았다. 준식아, 우리 커서도 우정 변치 말자. 어느 여름날 저녁 개울가에 앉아있던 민호가 말했다. 우리는 평생 친구야. 준식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래, 평생 친구. 나중에 우리 둘 다 돈 많이 벌면 함께 큰 집에서 살자. 응, 좋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모시고 살자. 두 아이는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둘의 차이점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준식은 공부에 재능이 있었다. 집에 책은 별로 없었지만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탐독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반면 민호는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성격이 밝고 활발해서 그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준식아, 넌 맨날 공부만 하니? 가끔은 우리랑 놀자. 민호가 말했다. 민호야, 나는 공부해서 대학 가고 싶어. 그래야 우리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대학이 뭐 대수야? 요즘은 대학 나와도 취직 안 된다던데. 차라리 빨리 취직해서 돈 버는 게 낫지 않을까? 둘의 생각은 달랐지만 우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준식이 공부하느라 바쁠 때도 민호는 이해해 주었고, 민호가 친구들과 놀 때도 준식은 서운해하지 않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준식은 성적이 좋아서 지역의 명문고에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성적이 부족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야 했다.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둘은 여전히 주말이면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준식은 마침내 서울의 한 대학교에 합격했다. 준식의 가족들은 기뻐했고 민호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축하해, 준식아. 너 정말 대단해. 민호가 준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마워, 민호야. 너도 취업 준비 잘 되고 있지? 응, 다음 주에 면접 봐.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인데 월급도 꽤 괜찮대. 둘은 함께 동네 뒷산에 올라갔다. 어린 시절 자주 놀던 그 자리였다. 서울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준식아, 서울 가서 잘 지내. 민호가 말했다. 민호야, 너도 취직해서 잘 지내고. 우리 자주 연락하자. 준식이 서울로 떠난 후 민호는 공장에 취직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기계를 다루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적응하려 노력했다.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제법 큰 돈이었다. 한편 준식은 대학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고향을 떠나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학업에 집중했다.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 했다. 힘들었지만 목표가 분명했다. 민호가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다. 같은 팀에서 일하던 선배와 갈등이 생긴 것이다. 선배는 민호가 일을 너무 대충 한다며 자주 핀잔을 주었고, 민호는
그런 선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선배가 소리를 질렀다. 민호는 참으려 했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한다고? 웃기지 마. 너가 실수한 건 누가 책임져?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민호는 화를 내며 작업장을 나가버렸다. 그리고 며칠 후 충동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그만뒀다고 말하자 아버지가 크게 화를 냈다. 너 미쳤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일자리가 얼마나 귀한데. 아버지, 저는 그 사람들과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그럼 다른 부서로 가서 일하면 되지. 일을 왜 그만둬?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자신도 왜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했는지 이해가 안 갔다. 준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식아, 나 공장 그만뒀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민호는 상황을 설명했다. 준식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민호야, 직장 생활이 처음에는 다 힘들어. 나도 아르바이트 할 때 선배가 너무 까다로워서 몇 번 그만두고 싶었어. 너는 잘 참았잖아. 응, 참았어. 목표가 있었으니까. 너도 다른 직장 찾아서 다시 시작해봐.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준식의 위로를 받고 민호는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몇 달 후에야 다른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직장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새로운 공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다. 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이었다. 3년 동안 5개의 회사를 옮겨 다녔다. 준식은 그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신입사원으로 인정받으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민호는 이번에도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었다. 민호야, 이번에는 어떤 일로 그만뒀어? 준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반장이 너무 꼼꼼해서 스트레스가 심했어. 조금만 실수해도 야단치고. 너는 좋겠다.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준식은 민호가 자신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음을 느꼈다. 준식은 민호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민호야, 너도 분명히 좋은 직장 찾을 거야. 조금만 더 참아봐. 그러던 중 민호는 우연히 다단계 판매업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거 정말 돈이 된다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은 기본이야. 예전에 일했던 공장 선배가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는 솔깃했다. 지금까지 받던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였다. 게다가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말에 혹했다. 처음에는 제품을 사고 지인들에게 판매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점차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라는 압박을 받았다. 민호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까지 손을 벌렸다. 민호의 다단계는 1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 처음에는 몇 사람을 끌어들여서 수수료를 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그동안 구매한 제품들은 팔리지 않아 집안 창고에 쌓여만 갔다. 더 큰 문제는 빚이었다.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이제 갚을 방법이 없었다. 빚은 4천만 원이 넘었다. 준식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왜, 무슨 일이야? 나 큰일 났어. 빚을 너무 많이 졌어. 준식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얼마나? 4천만 원 정도. 준식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 준식은 계산해보니 민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장에 다시 취업한다고 해도 공장 월급으로는 이자도 갚기 어려웠다. 민호야, 내가 도와줄게. 준식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해. 준식은 자신이 모아놓은 돈 전부를 민호에게 빌려주었다. 이자는 받지 않을게. 그리고 이제는 정말 성실하게 살자. 준식아, 고마워. 열심히 일해서 돈은 꼭 갚을게. 민호는 진심으로 고마웠다. 이런 위기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준식뿐이었다. 가족들도 모두 등을 돌렸는데
친구만이 손을 내밀어 준 것이다. 빚을 정리한 민호는 다시 공장에 취직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했다. 준식에게 진 빚 생각도 있었고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는 절박함도 있었다. 그러던 중 민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공장 동료가 소개해준 사업이었다. 민호야, 내가 아는 사람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파트너를 찾고 있어. 인테리어요? 응, 요즘 리모델링 붐이잖아. 잘 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 민호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다단계 실패 이후로 모든 사업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번다는 동료의 말을 듣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실제로 그 사업을 알아보니 꽤 전망이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자본금이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1억이 필요했는데 민호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다. 민호는 고민 끝에 다시 준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식아,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는데 자본금이 필요해. 준식은 잠시 말이 없었다. 민호가 다단계에서 실패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어떤 사업인데? 민호는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에는 다단계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었다. 인테리어 업체와 파트너를 맺고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얼마나 필요해? 1억. 준식은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다. 1억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자신도 그 정도 돈을 마련하려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민호야,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 응, 이번에는 달라. 내가 직접 알아봤는데 정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 준식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민호를 또다시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의 절실한 부탁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결국 준식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1억 원을 빌려서 모두 민호에게 주었다. 준식아, 정말 고마워.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빨리 갚을게. 민호의 인테리어 사업은 예상외로 잘 풀렸다. 첫 번째 공사부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고객들의 반응도 좋았다. 입소문이 나면서 새로운 일들이 계속 들어왔다. 10개월 만에 민호는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고 1년 후에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준식에게 빌린 돈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준식아, 빌렸던 돈 1억이야. 돈 빌려줘서 정말 고마워. 축하해, 민호야. 준식은 민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동안의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성공과 함께 변하기 시작했다. 돈을 많이 벌면서 씀씀이가 커졌다. 비싼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밤마다 술자리가 이어졌고 점점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민호야,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준식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다. 괜찮아. 이제 나도 돈 좀 벌잖아. 그동안 못 즐겼으니까 이제 좀 즐겨야지. 그래도 건강 잘 챙겨. 술도 조금만 마시고. 걱정 마. 나 이제 성공한 사업가야. 자기 관리도 잘할 수 있어. 민호의 태도에서 자만심이 느껴졌다. 준식은 불안했지만 민호가 잘할 거라고 믿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준식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한 것이다. 준식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했는데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결국 준식은 3억 원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되었다. 준식은 절망적이었다. 자신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이대로 가면 파산하게 될 상황이었다. 고민 끝에 준식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동안 민호를 2번이나 도와줬으니 이번에는 민호가 도와줄 차례라고 생각했다. 민호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준식은 상황을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전화 너머로 민호의 침묵이 이어졌다. 한참 후에 민호가 입을 열었다. 준식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민호야, 너 지금 사업 잘 되고 있잖아. 집을 팔아서라도
그 돈은 꼭 갚을게. 나도 너한테 돈을 빌리긴 했지만 사업을 하고 나서 깨달은 건데 가까운 지인과 돈 거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준식은 실망했다.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은 후 준식은 깊은 실망감에 빠졌다. 그동안 민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줬었는데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서운했다. 하지만 준식은 민호를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래도 마음 한편엔 서운함이 남아 있었다. 준식은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먼저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은 1억 원이 한계였다. 나머지 2억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다. 부모님께도 말할 수 없었다.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준식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적금과 보험도 모두 해약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3억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준식은 꾸준히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생활을 안정시켰다. 반면 민호의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다. 그동안 잘 나가던 인테리어 사업이 경기 불황과 함께 어려워진 것이다. 건설 시장이 침체되면서 리모델링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더 큰 문제는 민호가 성공했을 때 너무 많은 투자를 했었다. 사업 확장을 위해 큰 사무실을 임대하고 많은 직원을 고용했으며 비싼 장비들도 구입했다.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여서 매달 적자가 누적되었다. 민호는 절박해졌다.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직원들에게 줄 퇴직금도 부족했다. 그동안 호화롭게 살면서 비축해둔 자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준식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무슨 일 있어? 나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준식은 놀랐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번다고 자랑하던 민호였는데 무슨 일이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일거리가 전혀 없어. 그동안 투자한 것들 때문에 빚만 잔뜩 졌어. 얼마나? 3억 정도. 준식아, 나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민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다. 한때 성공했던 사람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민호야, 진정해. 방법이 있을 거야. 준식아,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준식은 잠시 말이 없었다. 3년 전 자신이 어려울 때를 떠올렸다. 그때 민호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었다. 준식은 고민에 빠졌다. 친구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지만 3년 전의 일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준식은 결론을 내렸다. 3년 전 민호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준식에게도 3억은 큰 돈이었다. 준식은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했다. 3년 전에 사들인 경매받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이다. 민호는 준식의 도움을 한 번 더 받으며 준식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자신은 친구가 어려울 때 친구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는데 준식은 서운했을 텐데도 또 한 번 자신을 도왔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꼈다. 그 이후 3년이 지났다. 준식은 꾸준한 노력 끝에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만들어 나갔다. 승진도 했고 부동산 재테크도 잘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민호도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반장이 되었다. 더 이상 동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신입사원들을 잘 챙기는 선배가 되어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두 친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린 시절 놀던 동네 뒷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동네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돈이나 성공과는 상관없이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이었다.